오늘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. 좀 C언어 수업 로드맵을 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은 C언어에도 다른 언어처럼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심화적인 내용이 있습니다. 자, 기본적인 내용의 출력, 그리고 변수, 그리고 조건, 반복, 함수. 자,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. 근데 이거는 다른 언어에도 있는 내용입니다.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는 제어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심화에서는 좀 뭐가 있을까? 포인터, 배열, 부조체. 배열은 2차원 배열도 있죠. 2차원 배열. 그리고 동적 할당, 정적 할당 이렇게 있고, 또 트리, 그 다음에 빅5,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, 이 정도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안 써도 돼요. 이거는 지금 화면으로 녹화되고 있어서 영상으로 보시면서 보면 됩니다. 자, 수업할 때 심화적인 내용 부분 이 순서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대략 이런 내용을 다룬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. 심화 내용은 어려워요. 그래서 초반에 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할 겁니다. 처음에 이제 C 언어를 접하는 경우는 여기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C 언어로 처음 접한다. 그러면 이 기본에 더더욱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심화에서도 당연히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이 안 된다.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헤매실 거예요. 특히 여기까지는 좀 괜찮을 건데 포인터부터 좀 난이도 상승폭이 좀 큽니다. 그래서 기본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고요. 그래서 수업 시간 초반에 웬만하면 최대한 여기다가 많이 쓸 거예요. 그리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 시간 있죠? 그거 제외하고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, 2시간에서 3시간 그 정도 공부하셔야 되고요. 또 수업 외적으로도 자료 찾아보고 그래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C, 자바, 파이썬 이런 게 있습니다. 여기서 C를 제일 먼저 처음 하면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. 자바를 안 해봤다, 파이썬을 안 해봤다 이런 분들은 여기 계속 강조할게요. 이거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. 다른 언어를 해봤다 그러면 이 각각 다른 언어를 같은 문법을 C 언어로 바꾸는 방법, 이런 걸 공부하시고요. 자, 이것도 언어예요. 프로그래밍 언어예요.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만으로는 좀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없어요. 그러기에는 이 수업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해요. 여러분들 영어 같은 제2외 국어 이런 거 할 때도 좀 많이 시간을 썼는데도 모국어처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건 좀 많이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심화 내용은 이 수업 과정에서 다 하기에는 좀 빠듯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거 각자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오래 걸릴 거고요.
심화는 일단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알 필요 없고요. 기본에 집중을 하자면 출력 어제 했죠. 첫 시간 출력은 printf였어요. printf. 그리고 변수는 선언에서 선언을 할 때 우리는 정수를 제일 먼저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언에서 값을 넣어주는 거, 혹은 이제 선언은 이렇게 해도 돼요. 뭐 int a 이렇게 해놓고 변수 겹치니까 뭐 선언을 한 다음에 b 그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줘도 됩니다. 조건문은 if랑 else if else 이렇게 3개 배웠죠. 이렇게 3개만 할 건데 이 조건문에는 이제 스위치라고 또 있어요. 스위치. 근데 스위치는 안 할 겁니다. 필요하면 그때 할 거고요. 그리고 지난 시간에 외워야 된다고 했던 모양이 있었죠. 자, 기억나시죠? 이런 모양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이거 모양이 같아야 돼요. 그러면 제가 이 리턴 앞에 띄어쓰기 2번 왜 했을까요? 띄어쓰기 2번 보시면 2번의 띄어쓰기를 했습니다. 들여쓰기 해준 거예요. 들여쓰기. 이 리턴을 감싸고 있는 중괄호 있죠? 이거 한 개가 감싸고 있으니까. 그래서 들여쓰기를 해준 겁니다. 인덴트 기억나시죠? 그러니까 이 들여쓰기를 안 하면 모양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해야 돼요. 이렇게. printf 입장에서는 한 번 감싸줬잖아요. 그쵸? 그러면 한 번 들여쓰기 해야죠. 그래야 얘랑 얘가 위상이 같으니까요. 얘도 한 번 감싸줬고 얘도 한 번 감싸줬으니까 위상이 같아요. 동등해요.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제 마찬가지로 뭐 쓸 때도 들여쓰기 한 번 해줘야 돼요. 이번에는 뭐 이렇게. 자, 근데 뭐 그 다음 줄에 쓴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왠지는 아시죠? 얘도 한 번 감싸줬잖아요. 위상이 같아야 돼요.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그래. 문제 풀 때 보면은 이거 보이죠? 이건 나중에 자, 리플 처음 만들면은 얘는 없는데 문제 풀다 보면 있어요. 자, 이거는 여기 리플이라는 툴에서 쓰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툴 있죠? 거기서 쓰는 오류 방지 구문인데 얘는 무시해도 돼요. 몰라도 됩니다.
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. 그러면 자, 성인 미성년자. 자,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? 네, 그쵸? 두 줄 다 나와요.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, 자,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? 네, 그쵸? 얘는 무시해요. 이거랑 상관없어요. 이 변수를 활용한 것도 아니고 이 변수를 출력한 것도 아니에요. 실행하면 그냥 두 줄 나오고 끝입니다. 그리고 저는 변수명에 의미를 부여했어요.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변수명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. 자, 문제 없어요. 그리고 자,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든 값이 퍼센트 뒤에 들어가요. 실행해보면 되겠죠? 변수 이름은 상관없다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,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이 변수가 이 18이라는 값이 뭔지 모르죠? 자, 그래서 변수명이라는 거는 이 뒤에 나오는 값 또는 저장되는 값의 의미를 시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. 대신에 이 변수명이 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. 이거는 좀 이상하죠? 1, 2, 3은 18이다. 그리고 이제 대신에 숫자가 뒤에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. 그리고 숫자가 중간에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. 변수명은 최대한 간결하고 이 저장하려는 데이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좋아요. 근데 지금 AG를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지울 거고요. 그리고 나이가 18살이래요. 그럼 18살이면 미성년자죠. 그럼 따라서 이 미성년자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. 또는 나이가 20살 이상이면 성인만 나오게 하고 싶고요. 근데 지금은 이 age의 값에 상관없이 둘 다 나와요. 맞죠? 그래서 제어를 할 건데 이 제어는 조건문으로 한번 해볼게요. if. 자, if 무슨 뜻이죠? 만약에죠? 만약에 뭐 128보다 크다. 맞는 말일까요? 128보다 크다. 맞는 말이죠. 100은 18 초과니까.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안쪽 구문을 실행할 거다 라는 건데, 이 중괄호가 있어야 됩니다. 이 안쪽과 바깥쪽은 중괄호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성인을 출력하고 있는 이 문장은 중괄호 몇 개가 감싸고 있을까요?
중괄호 몇 개가 감싸고 있을까요? 두 개죠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, 이게 헷갈리면은 중괄호가 하나 나올 때마다 그 밑줄은 들여쓰기 한 번씩만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.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. 이해되시죠? 근데 대신에 뭐 100 대신에 AG라고 한번 해볼게요. AG. 자, 그러면 일단은 19로 하고, 자, 그러면 이 AG는 변수일까요, 값일까요? 값이죠? 는 왼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맞죠? 자, 그러면 이제부터 얘가 참이면 이거를 실행하고, 만약에 뭐 조건식이 뭐 거짓이다, 거짓이면 실행을 안 할 거고요.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현재 이거 참일까요, 거짓일까요? 거짓이죠? 자,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? 그러면 자, 분명히 age가 값이라는 걸 알아요. 그쵸? 그럼 이 age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18이죠? 왜냐면 위에서 age는 18이라고 값을 저장해놨으니까. 자, 그래서 18은 19 초과다 라고 읽어야 돼요. 왜냐면 age 안에 든 값은 18이니까. 근데 이건 틀린 말이죠. 따라서 이거 실행하면 성인은 안 나옵니다. 미성년자만 나와요. 왜냐면 여기가 거짓이니까. 자, if하고 어떤 조건식이 나왔으면 이제 얘는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구문으로 된 거예요. 지금 age는 18이니까 틀린 말이잖아요. 그래서 성인이 출력 안 되는 거고요. 실행이 아예 안 돼요. 자, 그럼 나이가 28이면요. 자, 조건식 참이죠? 이것도 대입을 해보면 돼요. 참이면 여기 나오겠네요. 지금은 미성년자만 나오는데 실행을 해보면 나오죠? 자, 이 나이 값이 변함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미성년자의 조건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. 미성년자의 조건은 이렇게, 자, 들여쓰기 잘 고쳐 해주시고요. 그리고 수업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, 자, 네. 이상 이하는 는이 붙죠. 포함 관계예요. 미만 초과는 안 붙어요. 자, 그러면 둘 중에, 이 상태에서는 실행하면 둘 중에 뭐만 나올까요? 자, 얘 참이죠. 그리고 얘는 거짓이에요. 참이니까 여기가 실행이 되죠, 안쪽이. 그리고 안쪽 거짓이면, 조건식 거짓이면 안쪽 실행 안 되고. 자, 실행을 해보면 성인만 나와요. 그럼 나이가 8살이면 뭐 나올까요? 여기만 나오겠죠?
여기만 참이니까. 자,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20 하고 이렇게. 자, 이러면 뭐라고 나올까요? 자,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. 자, 지금 에이지 값은 8이에요. 그리고 조건식 2개. 둘 다 거짓이죠. 에이지에다 8을 대입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. 거짓이에요. 얘도 거짓이고요. 안쪽 실행 둘 다 안돼요. 자, 그래서 결과에 아무것도 안 나온 거고. 자, 근데 이게 현실 세계의 논리랑은 불일치하죠. 알려준 대로만 하는 겁니다, 프로그램이. 이거는 조건식을 잘못 짠 거고요. 그럼 나이가 20살. 여기도 자, 이렇게 하면요. 자, 나이를 20살로 바꾸고 조건식도 바꿨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요. 여기다가 포함 관계를 추가했어요. 어떻게 나올까요? 둘 다 나오죠. 둘 다 조건식이 참이에요.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. 자, 이런 경우에도 조건식을 잘 짜줘야죠.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성인만 나오니까 이해되시죠? 혹은 이거 포함 관계 하고 싶다 는 넣고 19로 쓰시면 돼요. 자, 근데 저는 20으로 할게요. 근데 이제 C 언어에서 보시면 뭐 다른 언어에서 쓰는 뭐 트루 또는 펄스 이런 불린 타입의 자료형이 있습니다. 참거짓 같은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해당 언어에서 이제 뭐 키워드라는 거는 뭐냐 이런 거 있죠. 해당 언어에서 뭐 특정 뜻으로 쓰기로 미리 정한 단어. 저 C 언어의 경우는 이런 게 좀 많습니다. 그리고 C 언어에는 true랑 false는 없어요. 이 불타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얘 맞는 말이죠. 맞는 말이면 1이에요. 1. 그리고 얘는 틀린 말이죠. 틀린 말은 0이에요. C 언어는 참 true false 없고 0과 1로만 표현합니다. 자, 1이 참, 2가 거짓. 다시 0이 거짓. 이해되시죠? 그러면 자, 이거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? 뭐라고 나올까요? 그렇죠?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. 왜냐? 0이 거짓이잖아요. 거짓. 그리고 거짓이면 이 안쪽은 실행이 안 되고요.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. 이번엔 이렇게 둘 다 1로
이러면 둘 다 나오죠. 둘 다 참이니까. 둘 다 참이면 1이면은 무조건 참이니까 뭐 이거나 마찬가지죠. 있으나 마나 차이가 없어요. 무조건 실행이기 때문에 조건 걸린 게 없으니까 성인 출력을 하고요. 얘는 항상 조건이 참이니까 이 안쪽 실행돼서 미성년자 나오는 거고요.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무조건 참거짓이 아니라 뭐 특정 조건식에 의해서 참거짓이 판단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줄게요. 처음에 했던 대로 이렇게. 자, 무조건 참거짓, 무조건 거짓 이러고 할 거면 이제 안 쓰면 됩니다. 조건식을 잘 짤 줄 알아야 돼요. 그리고 뭐 수업 페이지에 조건문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 좀 잘 읽어보시면 돼요. 좀 정독하시되 뭐 이걸 읽고 무조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문제 풀 때 참고하는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.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수업에서 안 다루고 필요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.